이제 마지막 강병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간병기는 말씀드렸다시피 80세 이후를 봅니다. 이 시기는 나의 판단에 의해 금융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원치 않게 장기 입원을 하신다거나 이럴 때 필요한 은행과 증권사 또는 보험사에서 필요한 현금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병원에서도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겠죠. 요즘은 우리가 핸드폰으로 젊은 친구들이 은행 업무도 보고 증권 업무도 보시는 줄 알고 계시죠? 우리도 그 기능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병원을 자주 방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는 일이 발생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병원에서도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보험증권의 위치, 계좌의 비밀번호, 통장 정리, 믿고 맡기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여러분의 보험증권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통장은 어디에 있나요? 혹여 그러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불의 사고로 이것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 못하신다면 자식들이 매우 곤란하실 수도 있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험증권의 위치, 계좌 번호의 비밀번호, 그 다음에 통장 정리는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자식이라든지 배우자 그리고 대리인에게 꼭 말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이 있으시다면 자녀들에게 공정하게 잘 배분되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도 미리 잘 마련해 두시고 미리 증여하실 것은 증여하셔서 자녀들에게 세금 문제를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년기에는 소비 형태가 U자 형태를 가집니다. 활동기에는 소비가 많고 회상기에는 좀 줄다가 다시 간병기에 비용이 많이 나가는 형태를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유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와 간병비가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들까요? 2021년 건강보험 통계자료에 의하면 노인 진료비가 21년에 이미 41조를 넘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95조 7천억 원 중 43%를 차지하는 결과입니다. 2021년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진료비가 어르신들 인당 연 487만 원이나 듭니다. 깜짝 놀라셨죠? 만약 부부 합산이면 부담이 만만치 않겠죠. 병원비에 간병비까지 더해지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분들에게 짐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 경우를 잠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2019년 5월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던 우리 시아버님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2주에서 3주 동안 중환자실에서 입원을 하시고 다행히도 감사하게 일반병실로 오셨는데요. 저희는 시아버님께서 풍채가 좀 있으시다 보니 남자 간병인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천장부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는데요. 이렇게 10개월간 애쓰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자식들이 감당한 돈은 9,8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비용이 들더라도 상관없이 저희 아버님께서 일어나시기를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말씀드리건대 어르신들께서는 나라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누리십시오.
그리고 내 집에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싫으시다면서 간병인 분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도 그러셔서 저희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요즘 간병인 분들 교육도 참 잘 받으시고요. 훈련도 전문적으로 잘 받으셔서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간병비는 평균 얼마나 들까요? 간병기에 돌입하면 월 37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자 어르신들은 더 들어가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풍채가 있으시기 때문이죠. 남자 간병민들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매달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돈의 수령 구조, 즉 매달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돈은 늘 쓸 곳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조금 모아두면 우리 손주들, 손녀들 대학교 등록금 내주고 싶으시죠? 또 조금 모으시면 차가 그동안 낡아서 이것저것이 어려워질 때 좀 수리하고 싶으시죠? 또 즐겁게 친구분들이 여행 가자 이런 이야기도 하시죠. 이렇게 꽃감 빼먹듯이 이곳저곳에서 사용되고 지고 나면 목돈은 금방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목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달 연금처럼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다면 이달에 다 쓰더라도 다음 달이면 또 현금이 생기는 이런 연금 구조를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신다면 월마다 발생될 수 있는 간병비는 다 해결될 수 없더라도 일부라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에게 짐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매달 현금으로 찾으실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녀들의 용돈, 매달 나오는 공적연금, 사적연금, 그리고 임대료 등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요즘처럼 교육비와 생활비가 많이 드는 시기에 자식들에게 우리의 간병비까지 부담을 준다는 것은 자식들의 어깨에 짐을 하나 더 얻는 것과 같겠죠. 그래서 매년 늘어나는 의료비와 간병비를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 둔다면 이것이야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법입니다. 그 방법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주택연금을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크게 의지하실 만큼은 아니실지라도 그래도 물가 상승률을 해지하고 유족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생소하실 수 있고 또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볼까요? 2023년 10월부터 공시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탁 형식이냐, 저당권 방식이냐에 따라 서로가 다른 장단점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공시시가 12억 원의 주택을 70세의 주택연금으로 받으신다면 2023년 7월 17일 중앙일보 기사에 의해 매달 276만 3천 원을 수령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사후에 집을 물려주실 것이냐, 생전에 나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자식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노후 생활에서 돈의 역할과 쓰임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노년기를 3단계로 말씀드렸지요. 하나는 활동기, 60에서 70세, 다음은 회상기, 70에서 80세, 마지막으로 80세 이후를 간병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돈의 유용의 형태는 U자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은퇴하시기 이전의 생활비에 70에서 80%까지 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전히 자산이 많이 필요하고 쓰일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서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회상하는 이 회상기에는 돈이 조금 줄어든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리고 마지막 간병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복병, 간병비, 의료비 이것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U자 형태로 많이 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돈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친하고 계시는지요? 노후에 가장 친하게 지내야 할 것은 친구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돈하고도 친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노후에 가장 친하게 지내야 할 돈은 지속적인 활동으로 수입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전문가의 입을 빌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맞습니다. 근력이죠. 근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력이 있어야 일상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시 집에서 일어나셔서 나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걸으셔야 된다는 것이고 또 소일거리라도 하실 때에는 착오가 없으시도록 늘 생각하셔야 된다 하니 치매 예방에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돈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몸의 근력 이것도 잘 관리하셔서 무리 없는 그리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의 노년기마다 다 다른 환경에 따라 돈의 주된 쓰임새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나눠봤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자산을 지혜롭게 운용하여 우리가 정말 소중히 키웠던 자녀분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기서 손주, 손녀들의 대학교 등록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세대학교 기준으로 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교육비, 학원도 보내야 되죠. 여러 가지가 우리 자녀분들은 그 자녀, 즉 우리의 손주, 손녀들에게 들어갈 교육비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오신 만큼 나머지 주어진 시간도 즐겁고 마음이 편안하고 자녀들에게도 미안하지 않도록 그렇죠? 건강하게 잘 보내셔서 지금까지 그래오셨듯이 뒤따라오는 후배들에게도 멋진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한 노년기 잘 보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